이제 배우시는 단원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 아시겠지만 인수분해, 우리가 명명화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칭할 줄 알아야 된다. 과연 이 인수분해라는 게 뭐고 왜 쓰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죠. 인수라는 게 뭐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야, 저걸 읽고 한 방에 이해하는 중3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아. 읽고 이해를 해야지 멍청이들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2와 3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를 2와 3의 곱이라고 분해하는 과정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인수 분해요. 여기 용어가 나오죠. 그죠? 인수분해라는 말도 나오네. 소자만 빠졌네. 이 소새끼가 어디 간 거야 이거. 씨발 여물 안 쳐먹고. 야, 옛날에 이 맘동은 전부 다 소 키우는 데였어. 여기 옛날 쇠진골이라 그래가지고 막 소가 빠져 죽는다고 막 여기 막 늪지대 같이 약간 뭐 논밭 이런 게 많다고. 선생님 이제 엄마 아버지가 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각하면 한 100년 이상 여기서 살았거든. 근데 이 동네가 그런 동네야. 소 얘기하다 왜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좋대. 인수분해 얘기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하나하나의 덩어리 이거 보세요.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낼 때, 두 개 이상의 곱으로 얘를 나타낼 때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을, 이 어떤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분해해 놓는 것. 아, 얘는 2라는 원소, 인수도 있고 3이라는 성질들도 갖고 있어. 그런 기초적인 그런 원소들로 분해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그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유니크한 이 성질들을 갖고 있는 요소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인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하면 소인수분해가 되시는 거고, 식을 갖고 하면 그냥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란 이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몇 차식이세요? 저런 2차식이죠. 2차식. 여러분 2차라는 건, 차수가 2차라는 건 1차와 1차가 곱해져서 2차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은 안 되죠, 분해가. 그죠? 그리고 이 1차식의 성분과 이 1차식의 성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같아요. 그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성분들을 각각 우리가 1차식의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수의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분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식으로 했느냐 숫자로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용어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얘는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 그래? 산수에서는 소인수라 그래요. 소인수, 소수. 그죠? 소인수, 인수. 소자가 또 빠지는 거야. 그죠? 인수들이라고 하는 거다.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건 뭐다? 아,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면 그 녀석들을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이 분해를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하시면 뭐가 됩니까? 지난단계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개, 다항식의 곱셈이라 그러는 거죠. 방금 직전 단어. 근데 곱셈으로 다 전개해 놓은 것을 다시 억지로 또 묶거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또 들어가시면, 선생님 중3 수학이 고1 수학의 기초라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가시면 인수분해를 또 다시 배웁니다. 좀 더 복잡한 과정,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또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한 가지다?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한 6, 7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배우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식을 딱 보고 이 방식 통하나? 안 돼. 그럼 그 다음 방식 해보고 그 다음 방식 되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식도 안 돼? 그럼 세 번째로 가시는 거고.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식을 보자마자 얘는 이 방식으로 해야 돼. 1, 2, 3, 4번 방식 중에 얘로 해야 돼. 이건 많이 숙달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1번 방식 적용되나? 안 된다. 2번 방식 적용되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건데, 그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용어 하나 보죠. 공통인수예요. 당시에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라고 했는데, 요쪽 예를 한번 보시면 MA라는 녀석이 있고, 여러분 어떤 숫자예요. M이 누군지 모르고 A가 누군지 모를 뿐 M 곱하기 A도 어떤 숫자입니다. 하나의 숫자예요. 여기에 더하기 M 곱하기 B가 있어요. 자, 이 다항식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죠? M과 A라는 인수의 곱으로. 요 다항식도 M과 B라는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항과 요 항에 공통된 인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M이죠. M. 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 M을 뭐라 그러는 거다?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당시에 각 항에 공통인수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서 공통인수를 묶어낸다? 선생님 자주 하잖아. 이 식은. 이런 식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개하면. 이걸 전개하면 이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MA 더하기 M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다항식은 M과 이게 하나의 인수죠. A 플러스 B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수입니다. 그죠? M과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곱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한 형식의 인수분해 방식. 첫 번째 인수분해 방식 뭐라고요? 공통인수로 묶어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예시 한번 보죠. 3x제곱 플러스 6x는 인수분해를 해보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인수 두 개의 곱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다 뽑아내시면 돼요. 둘 다 3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6도 3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도 갖고 있어요. x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x가 공통인수였던 거예요. 얘는 3x 곱하기 4x였고요. 됐죠? 얘는 누구였던 거예요? 3x 곱하기 2였던 겁니다. 그 3x를 똑같이 묶어내시면 분배 법칙을 역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x라는 1차식이 있고 x 플러스 2라는 1차식이 있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하니까 2차식이 됐다.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답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개해보면 똑같이 나오면 정답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식을 보고 이거는 공통인수가 있네. 그럼 첫 번째 방식에서 끝나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제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제목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명명화를 잘해야 된다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수학적 원리나 개념을 보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머릿속에도 제대로 기억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만 그 용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도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였어. 방금 직전에 화면 전께 뭐라고요?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다. 얘는 뭐냐? 곱셈 공식을 활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걸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게 전개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시는 거죠. 공식의 형태가 나오면 공식으로 때려잡으면 되겠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요거 한번 이걸 실제로 예로 잘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인수분해 하세요. 공통인수가 보이느냐? 선생님 x가 보입니다. 그렇죠? 뭐 눈은 뜨고 있으니까 x는 보이겠지.
이 항이 x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방식에서 끝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분리가 돼 있나요? 아니요. 얘가 안 그래요. 이게 없어야 1차식 두 개가 된 거지, 이 식을 완전히 1차식 두 개로 표현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인수분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먹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항에 여러분, 공통인수라고 하면 모든 항에 다 같이 있어야지. 얘 있어, x. 얘 있어, x. 뭐야, 넌, 씨바는 안 돼. 너는 없잖아. 공통인수라고 묶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아예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 갔어요. 곱셈 공식이 맥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즉,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었다면, 형님 공식을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두 개 섞어서 곱하고 뒤에 거 제곱. 이거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걸 역으로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의 인수분해는 얘가 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겠죠. 그죠? 똑같은 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다. 공통인수 없죠? 없어요. 공통인수 없어요. 공식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x-2의 완전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두 개 곱하면 이해되죠. 뒤에 거 제곱하면 이해되죠. 됐죠?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됐어요? 이 완전 제곱식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걸 역으로 우리가 묶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풀지 말고 역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숫자를 보고 이 개수들을 보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아니네 뭐 이런 것들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좀 이따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나오기도 하죠. 자, 어렵지 않지만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이거 크게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복잡해요. 됐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2차항의 개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A라고 하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B라고 하겠습니다. 상수항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C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2차식이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건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2차항 개수가 없을 때만 보여주고 있는데 전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셔야 되니까. 2차항의 개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내겠습니다. 됐나요? 2차항의 개수인 A로 얘네 둘만 묶어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전개해보면 얘 나오죠? 전개해보면 얘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보세요. 여기에 뭔가 상수항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뭔가 상수항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x제곱 플러스 아까 2x 플러스 1처럼 2차항, 1차항 상수항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였냐 그러면 얘가 누구였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네모는 x였어야 되는 거예요. 얘 정체가 뭐였더라? 2배. 얘네 둘이 곱한 거죠. 그죠? 2배. 네모와 세모를 곱해서 얘가 나오셔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분명히 네모는 누구였어요? x였습니다. 우리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세모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세모가 누굴까? 라고 생각해보기 위해서 2x를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x 나누고요. 2 나누겠습니다. 그럼 세모는 누구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아, 세모가 2a분의 b구나. 됐어요? 그럼 여기 세모가 누구라고요? 2a분의 b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누가 필요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놈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죠? 지금 없잖아. 선생님 강제로 뭐 하겠다? 넣어주겠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죠? 2a분의 b 제곱하면 분모도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하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맘대로 넣어준 거 아니야? 다시 뭐 해야 돼요? 빼치워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위의 식과 밑의 식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에요. 없는 거야. 더하고 뺐으니까 없는 거예요. 넣었다 뺐으니까. 물론 뭐 실생활에선 그렇지 않지. 선생님 딱 보고 순교한테 주먹을 한번 팍 날고 다시 집어넣었다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숫자를 넣었다 뺐으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까 가정대로 잘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요 녀석 x, 요 녀석의 제곱 a분의 b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어려워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이놈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놈 제곱하면 초록색까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그 부분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나가야죠. 나가. 네 이 집 식구 아니야. 이거 전개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오는 거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나가야. 가로 밖으로 나갈 때 누굴 만나서 나가야 돼? 얘를 만나서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숫자예요.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니까. 곱하시면 A가 약분이 되시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선생님부터 지금부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끝났어요. 선생님 뭐가 끝났어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1차식, 1차식을 곱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이상한 덩어리가 들어갔잖아요. 얘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야? 이게 없어지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 이게 0으로 없어지면 이 식은 뭐 A라는 개수가 있긴 하지만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된 거예요. 아,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가 0이구나. 즉 C가 4A분의 B의 제곱이 되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맞구나.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죠? 이 식을 보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 과정이에요. 근거 과정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됐어요? a가 얼마예요? 1이죠? b가 얼마예요? 4입니다. 뭐 부호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C가 얼마예요? 4입니다. 그죠? C가 얼마가 되면요? 4A분의 B의 제곱이 되면요. 4배의 A분의 B가 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16입니다. 얼마? 4요. 오, C가 4가 되고 있네요.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C가 얼마가 상수항 C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C가 얼마가 되면 4A분의 B의 제곱이 되면 된다고요. 즉 4배의 A분의 B의 제곱 4분의 16이니까 4가 C가 된 게 맞네요. 얘는 뭐다? 100%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았으면.
반대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선생님 뭐 식을 이게 좀 어려워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게 방정식 할 때 꼭 필요한 거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죠. 양변에 4a를 곱해도 되잖아. 어차피 이 식은 b의 제곱이 4ac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b의 제곱이 4배의 ac다. a1이에요. c4입니다. 1 곱하기 4 맞네요. 16이 16이다. 쟤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딱 봐도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b가 1이죠. b가 1이에요. x의 개수. 1의 제곱이 4배의 2차항 상수항. 뭐야 씨발. 아 씨발. 2, 64 안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9x 뭐 앞에 개수를 자꾸 크게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까 봐. b의 제곱이 4ac 맞네요. 36이 36이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제곱이었다는 얘기예요? 얘의 제곱이었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 식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차항 개수의 제곱이 4배의 2차항 개수 상수항과 동일하면 이 아이는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그러면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런 설명도 중요한데 뭐 그게 꼭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뒤에 방정식 배울 건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네모에 필요한 숫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죠?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예요. 1차항 개수의 제곱은 4배의 2차항 개수 상수항이다. 그러면 16이 4네모다. 이렇게 되세요. 됐죠? 네모 얼마나 뜻입니까? 확정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됐죠? 자, 요거 아주 유용한 키가 되시겠죠.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키가 되십니다.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를 왜 배우느냐? 2차 방정식 때문에 배워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이죠. 뒤에 거 볼게요. 얘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좀 다른 방식이에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전개식을 거꾸로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차항 개수가 없다는 아니죠. 1이라는 가정하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x 플러스 2 곱하기 3이다. 이 식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돼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잖아요. 근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따리 두 개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보따리 얘기. 그러면 여기 1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상수항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AX와 여기에 CX를 곱해야 얘가 나와요. 그죠? 이해됐죠? 이 차항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AX와 CX를 곱해서 나오는 녀석 ACX제곱이죠? 그게 1X제곱이 돼야 된대요. A도 1이고 C도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오우 그럼 뭐 A도 1 B, C도 1 끝. 됐어요? 자 그럼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이 나올 겁니다. 1차항 보세요. DX랑 BX입니다. 됐어요? B 플러스 DX 그게 1차항이 돼야 돼요. 그죠?
5가 나와야 돼. B 플러스 D가. B 플러스 D가 B가 2거나 D가 2란 얘기고, 반대로 B가 2면 D가 3이고, D가 2면 B가 3이란 얘기죠. 상수항 어떻게 나와요? BD의 곱으로 나옵니다. 그게 6이라는 거 아니야. 2, 3은 6, 2, 3은 6. 아, 예. 순서가 바뀌어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 사이가 없죠? 이 숫자 곱하기 이 숫자나 교환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나 결과가 똑같은 건 마찬가지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개수들의 조합을 맞추면 되겠구나.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3x 플러스 2. 야, 딱 봐도 이 차항계수가 1이야. 우린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와우. 무조건이야. 근데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만나서 이거 x, 이렇게 만나서 이거 x 3이 돼야 돼. 더해서 3이 돼야 돼. 얘와 얘를 더해서 3이 돼야 돼.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해서 2가 돼야 돼. 순서는 바뀌었을지언정 이거밖에 안 되죠. 자, 2x와 1x 더해서 3x, 1 곱하기 2에서 2. 아주 단순한 경우의 수의 조합이에요. 1차항은 더한 거, 상수항은 곱한 거.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연습을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할게요. x 마이너스 6. 부호가 마이너스다. 얘라 이씨.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2차항 보시면서 이 두 숫자를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 저는 바로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부호가 반대예요.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 그죠? 이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만 전개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답지 필요 없어요. x제곱 됐죠? 3x와 마이너스 2x, x. 부호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부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보죠.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큰 숫자로 해야 되겠다. 아니, 0은 아니죠. 얼마? 무조건 1차식이 2차식이 1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2?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해서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양수려면 양수고요. 둘 다 음수려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둘 다 양수면 더해서 마이너스 1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라는 얘기야? 둘 다 음수일 텐데 음수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더해서 12가 아니 음수 두 개를 더해가지고 아니 12의 약수 중에 한 놈들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봐도 지금 여기 들어간 숫자는 얘 약수들이잖아. 왜냐면 곱해서 얘니까 얘의 약수들이 들어갑니다. 12의 약수가 누가 있어요? 1, 2, 3, 4, 6, 12.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됩니다. 1, 2, 3, 4, 6,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얘들 중에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12를 만들었으면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어? 그럼 이 조합밖에 없다는 건데. 그죠? 얘가 들어가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곱해서 12가 돼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1 더해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12를 맞춰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12가 맞춰집니다.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안 돼요, 다.
여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2차식들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된다 그러고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되니까 준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된다 안 된다의 구분이 없이 이 법칙만 자꾸 외워. 기계처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것만 하다가 7번 다음 5개의 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시오. 뭐야, 씨발. 그럼 5개를 다 해보고 자빠져 있는 거야. 될 때 이게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건지 원래 안 되는 건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나? 이러고 있죠. 됐어요? 되는 식이 있고 안 되는 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조합을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바꿨어. 그럼 돼요. 아까 경우에서 조합 보셨어? 얼마로 할까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3, 4, 12 그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4x랑 3x 더하면 마이너스 x 되시는 거 맞아요. 그죠? 아까 그 조합을 봤잖아. 아, 이제 확연해졌습니다. 얘 약수들의 조합을 가지고 더해봤을 때 얘가 나오게 하는 놈들 두 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2의 약수는 뭐다? 1, 2, 3, 4, 6,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10, 마이너스 12 됐죠? 12의 약수가 다 이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조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나 그죠? 1하고 마이너스 12가 나와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니까 아, 이 조합은 안 돼. 그럼 너 꺼져. 어이, 재수없는 놈.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두 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아요. 이 조합이었네.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조합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거의 다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게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세 번째 방식 설명하고 이거랑 이건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뭔만 차이가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는 2차항 계수가 없고 여기에는 2차항 계수가 있고의 차이뿐입니다. 조합 맞추시는 건 똑같아요. 자,